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 일면부터 바로 알아볼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 일면 제조 강국 코리아 옛말이 됐다. 중국, 대만에도 밀렸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 제조 혁신 지수가 세계 7위로 추락했다라는 소식인 건데요. 탑5에서 밀려난 한국의 제조 혁신 지수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대만, 프랑스 그리고 한국이더라. 좀 제조 혁신 관련해 갖고는 양적으로는 2위인데 질적인 측면까지 따져보니 7위로 밀렸다. 비상이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여기 볼까요? 대장동 성남FC 의혹 이재명 대표 주중 이번 주 중에 기소하는 게 좀 유력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작년 9월에 이어 이번에 기소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기소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대담에서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늘어난 관피아 사회이사 3명 중에 1명은 전직 검사님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30대 그룹의 주요 상장사 180곳을 좀 알아보니까 신규 새로 좀 선임이 된 38.8%가 관료 출신 관피하더라. 그동안에 사실 가장 많았던 사람들은 교수님이죠. 학계였었는데 학계는 2위로 밀리고 지금 여기 볼까요? 빨간 줄. 관료 출신 비중이 높아진 이유를 보니까 검찰 출신 사회이사가 늘어난 게 영향이 크다. 이 관료 출신 사회이사 중에 검찰 출신이 14명 31.1%로 집계가 됐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지금도 하루 10,000명씩 감염이 된다. 무슨 얘기인 건가? 지금 코로나19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 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죠. 하지만 대중교통이 붐비면 마스크를 쓰는 게 맞다라는 이 권고, 조언도 같이 있습니다. 의무화 2년 5개월 만에 오늘부터 대중교통에서 이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됐다. 하지만 이 부분 중요합니다. 병원, 약국, 요양원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진 기사도 준비해봤는데요.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활활 이 타오르는 불입니다. 이게 대체 뭔가 싶은데 여기 보시면 약간 낯익은 얼굴 같기도 하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인형으로 지금 형상화한 건데 화형식이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대체 마크롱 대통령 화형식을 왜 했느냐? 연금 개혁 지금 직진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70%에 달하는데도 직진하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화형식까지 지금 벌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 지금 시급하다. 윤 대통령 공약 중에 있는데 남일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복용 유튜브로도 좀 잘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인증 댓글이랑 질문 같이 주시면 얘기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키워드는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무슨 얘기인 건지 기사 같이 만나볼까요? 네. 이재명 이르면 주내 이번 주 내 불구속 기소를 할 예정이다.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관련해서 좀 기소가 될 것 같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그리고 백현동 개발 이런 건도 더 있는데 요거는 아직 수사 중이고 나중에 관련 건을 묶어서 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대표 아무래도 기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네. 다음 기사 같이 좀 보고 얘기 이어가 볼까요? 검찰 428억 약정 부분은 공소장에서 좀 제외가 될 걸로 보인다. 대북송금 등 보강 수사에 좀 집중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요게 지금 같이 요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 아마도 이번 주 안에 기소가 될 걸로 보이는 혐의는 이런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일단 대정동 위례 개발 사건 관련해서는 특경가법상 배임 그러니까 이 성남도공에 5천억 가까이 좀 손해를 좀 끼쳤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대장동 시행 사업자를 좀 선정을 했다. 부패방지법 위반. 네, 이거는 이 직무상 비밀을 역시 또 이용을 해서 시공사로 선정을 했다. 성남FC 관련해서
이 특가법상 뇌물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부분에 대한 이런 이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주 내에 이재명 대표 아마도 기소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기소가 생각보다 좀 늦었는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영장까지 청구됐잖아요. 네. 영장이 청구된 시점에는 상당 부분 증거를 많이 확보했을 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영장이 일단 체포영장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바로 기소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 경우고 발부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장이 만약 발부됐으면 최대한 검찰에서 20일 이내에 기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중요한 사건일지 복잡한 사건은 20일을 딱 채우고 기소를 하죠. 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은 사실은 시간 제약이 없어요. 그러면 야당 대표라는 그러한 상직성 또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빚었던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런 검찰에서 기소할 때 상당히 미완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검찰의 입장은 기소하면 유죄가 나와야 한다는 그런 이제 압박감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동안 한 달 이상을 보완 수사를 했던 걸로 보여요. 더군다나 네.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뇌물과 관련된 428호 약정에 대한 부분을 아마 수사를 좀 집중적으로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거기에서 어떤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으면 사실은 같이 병합해서 기소하든지 영장을 재청구하려고 생각했을 건데 네. 오랫동안 수사했는데도 428억과 관련된 부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수사를 좀 계속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아마도 그래도 야당 제1야당 대표인데 한 달 동안 좀 더 꼼꼼하게 보완 수사를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윤경호 의원님. 하지만 또 128억 약정 이 부분은 또 공소장에서 빠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또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핵심일 것 같아요. 428억 원.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몫으로 분류를 해놓고 그걸 주기로 했다. 이거인데 자금 흐름에 대해서 검찰이 전혀 입증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김만배 일당이 천문학적인 이득을 챙겼는데 왜 이런 구조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도록 방치했을까? 누구 책임일까?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당시에 성남시장 이재명 씨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씨의 얘기처럼 일부는 공공의 이익으로 수익 환수를 했는데 김만배 일당이 정말 고도의 사기를 친 건지. 근데 그 와중에 사실은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김만배 일당을 봐주고 그리고 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 이게 검찰이 중간에 뭐 공표를 했든 피해 사실을 공표를 했든 아니든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입증이 안 됐고 그게 더군다나 공소장에 들어있지 않다. 네. 이 얘기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몇몇 혐의를 플러스한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이렇게 돈이 이재명 쪽으로 갔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원에서 죄를 벌로 줄 만큼 확인하는데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이거 제1야당 대표인데 정치적인 탄압 아니냐라는 빌미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검찰이 물론 시간이 걸릴 거고 증거를 찾는데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네. 그러나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구속시키려고 했고 구속시키려는 게 안 되니까 지금은 기소를 하잖아요. 재판을 벌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전원 증거나 이런 불확실한 정황 증거 이런 거 말고 정말 돈의 흐름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를 들이밀어야 죄를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거 관련해서 김 변호사님한테 짧게 여쭤볼게요. 네. 전원 증거 말고 확실한 걸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전원의 어떤 증거 신빙성이랄까요? 이게 어느 정도 무게가 좀 있는 걸까요? 일단 그 이제 428의 약정과 관련해서 네. 이제 김만배 이외의 대장동 일당들은 428의 약정인 게 맞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지금 사실은 가장 큰 장애물은 이제 김만배의 입이었죠. 김만배가 이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진도 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우회적으로
계속 수사를 해야 하는데 네. 아마 그 수사가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428억 약정과 관련해서 네. 검찰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 사건은 배임이랄지 성내 FC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428억 관련돼서 돈을 받았다는 입증을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거와 이거는 전혀 별개다. 왜냐하면 이전 대장도 일당은 뭐 배임죄를 해서 기소되고 구속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건 이제 따로 봐야 하는데 근데 결정적인 그런 거죠.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도 일당 이렇게 돈을 많이 몰아줬을까? 그건 뭔가 자신도 받기로 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기소를 못하면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좀 완화는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아마 검찰에서 이 부분을 좀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수사는 계속 할 건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증거는 이제 김만배 입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거나 일단 428억 약정 부분은 이 기소가 안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공소장에서 빠질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다른 혐의들이 굉장히 많죠.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참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 기소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기사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너 멀린 이재명 당직 개편 고심입니다. 읍참 7인회 현실화 여부 주목. 읍참 7인입니다. 읍참 7인회. 읍참 마속 더하기 7인회를 묶어서 좀 읍참 7인회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건 김경만 의원님. 읍참 7인회가 우리가 아는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 7인회는 들어봤거든요. 읍참 7인회를 읍참 마속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 이런 얘기가 좀 당내 있나요 실제? 저도 오늘 매일경제 기사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이재명 당대표와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서 간담회가 있었을 때 네. 이재명 당대표에게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좀 당이 총선 활로를 위해서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충언은 드렸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또한 당대표이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본인의 책임의 무게에 맞게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특정 당직에 대해서 네.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개편해야 됩니다. 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 소통과 화합, 단결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 이재명 당대표가 없는 민주당도 생각하기 어렵지만은 이재명 대표 현재의 체제만 가지고도 어렵다. 그래서 무언가 조직 당 내부에서 혁신을 통해서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 부분도 좀 아우를 필요가 있고 당이 혁신한다는 모습을 당 내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당직자를 포함해서 네. 개편해야 된다. 이러므로 해서 오히려 당의 분열과 갈등을 더 부추길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뭔가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에 뭐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는 지금 오간 게 없다라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인적 쇄신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얘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표 거취 문제는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제 저희가 입장 발표한 것처럼 크게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좀 해달라. 새로운 당의 새로운 인물들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그리고 좀 더 역동적인 힘을 받기 위해서 자꾸 수세로 몰리는 듯한 당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도 좀 들어가서 일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어떤 개파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뭐 이재명 대표의 친명을 빼라 뭐 이런 식의 주장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좀 들어가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도 당직 개편의 핵은 뭐 사무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사무총장은 당대표와 함께 당 전체 운영 그다음에 원내에는 원내대표와 함께 이렇게 삼각체제로 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무총장과 호흡이 안 맞는 당대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호흡이 잘 맞아도 당 전체를 화합과 일치 단결된 모습으로 끌어가는 것도 큰 어려움인데 사무총장부터 만약에 호흡이 잘 안 맞는다라고 하면 사실 리더십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렵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박찬대 의원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사무총장 자리가 삼각편대의 한 축이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자리다. 때문에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놓기가 쉽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역설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경호 의원님, 사무총장 자리가 중요하고 깊은 검토가 필요하면 비명계 사무총장의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별로 높지 않죠. 그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건 전 표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밀려나는 상황이 생기면 네. 그때는 뭐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그때는 비명계 사무총장이 오겠죠. 뭐 지금의 정당 구조에서는 당 대표가 정권을 휘두르지만 거기에 수하 역할의 핵심이 사무총장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사무총장에게 공천과 관련된 여러 교통정리 작업을 맡길 텐데 그걸 어떻게 자기 계파가 아닌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그 얘기는 아니, 적과 그냥 동참해라 이 말인데 물론 적이라는 게 한 정당 내에서 현실적으로 뭐 이제 상대적인 표현이에요. 네, 네.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로와 나싱 게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천권이라고 상징되는 당권을 놓느냐 아니냐. 근데 그건 누가 결정하느냐. 지금은 자발적으로는 저는 물러날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뭐냐? 법원에서의 판결. 지금 재판이 가장 빨리 진행되는 게 공직선거법이잖아요. 네. 김문기 씨를 안다 모른다. 친하게 지냈다 아니다. 네.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저는 원래 공직선거법은 시한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마냥 늦출 수 없는 상황일 거고 지금 이번 주 중에 아까 기소한다고 하는 다른 대장동 관련, 성남 FC 관련 이런 것들은 재판이 길게 늘어져도 뭐라고 할 말이 없고 그건 뭐 정황 증거에 대한 입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재판부에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결론이 빨리 날 수밖에 없고 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내려진다면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물러나야 될 걸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내용 속에 내년 총선까지 계속 버티겠죠. 그렇다면 지금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의 계파, 이재명 대표가 가장 믿는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조정식 현재 사무총장 뭐 바꾼다면 다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앉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스스로 물러나진 않고 밀려나면 밀려나지 물러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윤경호 우리 위원님 말씀에 이제 동감을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정말 그 다음 총선이 중요하고 다음 총선에 실패를 하면 이제 당의 이제 운명도 참 어두워지지만 자기 정치 생명도 끝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본인의 책임으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는 어떤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특히 또 이재명 대표 이때까지 인생 역정을 보면 참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이 많았지만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결국은 본인의 어떤 그런 어떤 개인기로 끝까지 극복해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총선이라든지 당대표 선거라든지 이렇게 나와서 방탄복을 입었을 때 처음에 어떤 의도를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끌려갔으면 끌려갔지 절대 사퇴할 스타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지금 현재의 어떤 언급도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